토트넘은 최고지만 얼마나 좋은가. 8경기에서 6승을 거두었고 다른 2경기 무패 기록. 토트넘이 10월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순위표 최상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지휘하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적이고 실적이 저조한 1인 팀을 볼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인 팀으로 변화시켰으며 지금까지의 결과가 이를 입증합니다. 과연 토트넘은 얼마나 잘했는가? 이 시간에는 옵타 애널리스트가 보도한 스퍼스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한 보도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토트넘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축구에 가져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전 클럽에서 느린 출발을 견뎌왔습니다.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브랜드의 축구를 하면서 지난 시즌 8위를 마친 후 자신감이 낮은 팀이 포스테코글루의 이전 팀들의 전철을 따라가며 엔제볼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퍼스의 선수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 새로운 스타일을 플레이하는 것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그들은 훨씬 많은 점유권을 갖고 있으며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훨씬 더 많이 획득하고 상대 박스에서 더 많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말해줍니다. 상대 팀과 비교하여 파이널 서드에 있는 팀의 점유율을 측정하는 필드 기울기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경기장 위에서 공을 유지하고 영역을 훨씬 더 잘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3-24 시즌이 8경기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본 엄청난 증가율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뚜렷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시대의 초기 단계에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스퍼스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스타일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단지 지난 시즌보다 점유율과 공격 의지가 높아졌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스퍼스는 많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팀들과 지난 시즌의 수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64.4%와 첼시 63.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 6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지역에서도 점유권을 갖고 있으며 가능할 때마다 경기장 높은 곳에서 뛰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를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단지 뒤에서 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뒤로 고정시키고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스퍼스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성공적인 패스 1192개, 경기당 149개와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 341개, 경기당 42개로 프리미어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필드 기울기는 64.8%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들의 슛 기록인 153개, 경기당 19.1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으며 페널티킥 없는 예상골은 15.1개로 뉴캐슬 15.9개, 브라이튼 15.8개에 이어 3위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점유와 상대를 헤쳐나가는 능력에서 비롯되지만 그들은 또한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공을 되찾은 후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PPDA, 즉 수비 행동당 패스 수는 9.0입니다. 이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로 다른 어느 팀보다 적극적으로 공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유권을 되찾기 위한 이러한 시도를 유용한 것으로 바꿔야 하며 스퍼스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슛으로 이어지는 높은 회전율 18과 골로 이어지는 높은 회전율 3 모두에서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토트넘의 빌드업 플레이일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헌신으로 뒤에서 수비하고 있으며 빠르게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도달하여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크게 경기장 전체의 점유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에게 완전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방식은 대담합니다. 선수들이 일부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에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따르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선수가 자신이 지시한 방식으로 플레이하다 공을 잃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 공을 잃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도해봐. 계속 노력해.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지난달 아스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속으로 3개의 공을 잃어도 그는 우리가 공을 스탠드로 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담한 점유를 해왔지만 이러한 스타일의 축구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의 실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상대 슛으로 이어지는 2번의 실수만 범했고 이보다 더 적은 수의 팀은 4개 팀뿐이며 그들은 아직 실수로 인해 골을 허용하지 않은 8개 팀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팀보다 많은 상대골로 이어지는 10개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슛으로 이어진 실수 중 하나는 북런던 더비에서 가브리엘 제수스가 자신의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강탈했을 때 발생했으며 브라질 출신의 이 선수는 득점하기 더 쉬울 것 같았을 때 그의 슛이 발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드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영입은 대체로 매우 좋았습니다. 반더벤, 매디슨 및 비카리오는 모두 스퍼스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또한 그가 합류하기 전에 영입한 많은 선수들을 물려받았으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비수마, 우도기 및 페드로 포로가 모두 떠오릅니다. 리그 8경기에서 20득점을 올린 것은 상황이 어떻든 환상적인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포스테코글루 팀이 천천히 시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전의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토트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낙관할 이유가 많습니다. 의상 옵타 애널리스트가 보도한 스퍼스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한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